세상을 연다 박찬수입니다. 2부를 시작합니다. 국정감사 한창입니다. 국회의원들은 피감기관을 감사하지만 국민들은 국감의원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는 민병두 의원입니다. 동대문 의리 지역구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TV 홈쇼핑 문제가 국회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 내용이 어떤 겁니까? TV 홈쇼핑은 이제 시장 지배적 사업자라고 합니다. 네. 굉장히 우월적 주의를 갖고 있는 것이죠. 네. 시장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홈쇼핑 업체, TV 홈쇼핑 업체에 이런저런 그 납품을 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겠죠. 네네. 그럴 때 납품한 업체들한테 네. 판촉비를 갖다 부당하게 정가한다든지, 네. 혹은 그 TV 홈쇼핑 업체의 어떤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서 네. 정액제를 갖다 부당하게 강요한다든지, 아하, 네, 네. 혹은 뭐 경영 정보를 요구한다든지, 아하. 서면으로 발주하지 않고 구두로 발주하고 나중에 네. 문제가 생기면 우월적인 지위를 네. 이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비비재하게 예.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말씀 들으니까 롯데 신격회 회장이 손가락으로 지휘했다는 거랑 같다는 얘기네요. 구두로 뭐 했다는 게. 뭐 그 정도로 그 사실 이 웬만한 업체들 같은 경우 네. 우선 TV 홈쇼핑 업체를 통해서 판매를 한 것을 굉장히 네. 중요한 판매 수단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TV 홈쇼핑 업체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지고 그렇죠. 비대해지고 그러죠. 그러니까 절대 갑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을들의 입장에서는 이걸 갖다가 뭐 감사하고 갈 수밖에 없는 건데 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러한 그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네. 조사를 하고 최근에 143억 원 과징금을 네. 부과한 바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에 경제 코너가 있는데 예. 유통경제를 전공하신 교수님이 이걸 지적하면서 결국은 그 갑과 을의 관계에 있어서 을에게 한 30% 이상의 뭐를 부담시킨다는 거예요. 홈쇼핑 업체가. 예. 네. 이런 것도 포함돼서 말씀하시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고칠 수 있습니까? 그럼 뭐 판촉비 부당 정가 네. 뭐 이런 거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복적으로 시장 지배력 남용 행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네. 문제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이런 주장도 있어요. 네. 사실은 이제 보험 상품이 굉장히 많이 팔립니다. 네. 뭐 홈쇼핑 틀면은 아마 거의 뭐 누구든지 아마 그냥 반복해서 보험 광고를 들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지난 4년 동안 그 수수료만. 네. 수수료를 받는 거란 말이죠. 이 홈쇼핑 채널은. 네. 그 수수료 수익만 한 1조 7천억 가까이가 돼요. 1조 7천억이요? 예. 그래요? 네, 그만큼 반복되게 광고를 많이 한다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 경우 이제 비대면 채널을 통해서 네. 문제를 상품을 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대면 채널 그러니까 보험사에서 직접 설명하면서 그러니까 얼굴을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예. 네. 근데 이 경우 불안전 상품 판매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불안전 판매라고 하는 건 과장되게 설명해서 판다든지 네. 위험 요소를 설명하지 않는다든지 네. 이런 것들이 직접 설계사가 파는 것보다 3배 정도 되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큰 문제인데 차제에 자꾸 이런 것들도 그러면은 네. 홈쇼핑 재인가 때 네. 점수에 반영을 하도록 하자. 아하, 네네. 그 정도로 강하게 가지 않으면 네. 뭐 단순한 과징금 이런 거 갖고는 예. 확실한 제재가 안 된다. 뭐 이런 또 말씀 들으면서 이제 사실은 홈쇼핑을 통해서 물건을 사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인데 예. 또 고령 사회로 되면서 댁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낮에 그냥 계속 사시고 그러는데 이건 정말 중요한 일인데 또 하나는 홈쇼핑 채널이 곳곳에 이렇게 딱딱 박혀 있지 않습니까? 네, 황금 채널이죠. 네, 황금 채널 안에 하나 건너 있는데 이것을 홈쇼핑만 보는 어떤 단위로 묶는 것에 대한 얘기도 국회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국회에서 이제 그런 주장을 할 수가 있죠. 그럼 네. 아마 이제 여러 가지가 섞일 거예요. 뭐 종편은 어디로 가냐 하는 문제하고. 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채널 정책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 하는 문제랑 관계했을 텐데 네. 이 황금 채널 사이사이에 지금 들어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MSO라고 하나요? 네. 거기서 생기는 수입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네. 그 아마 그 갈등 조정은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네. 그래 그것이 불편하고 예. 말하자면 과소비를 부추긴다든가 불안전 판매를 더욱 도와주는 것이 된다면 그것을 바꾸는 것이 또 정책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말하자면 그런 뭐 무슨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이제 소비를 부추기는 거죠. 네. 꼭 필요에 의해서 자기 정보에 의해서 쇼핑 채널을 보신 분도 있습니다. 네. 또 그 중에 일본 중독증 걸렸다고도 하죠. 네. 근데 그 중독증이 이제 시작은 어떠냐면 이제 그 공중파 사이에 네. 공중파 채널을 돌리다가 이제 보면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이 만약에 따로 모여 있다고 한다면, 네. 그래서 일종의 정보 채널, 상품 정보 채널로 네. 인식을 하게 된다면 이제 필요하신 분들만 가서 네. 잘 가서 쇼핑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한번 고민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또 하나 이제 그 민의원 이렇게 민병도 의원을 보니까 등기 임원으로 된 그룹 총수가 2년 새 30%가 내려갔다는데 그건 왜 그런 겁니까? 이제 2년 전에 네. 은행에서 자본시장법이 통과돼갖고 대기업의 임원 보수 네. 등기 임원에 한해서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네, 네. 이거는 뭐 재벌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정서를 반영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네. 호기심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아. 대부분의 나라들이 OECD 국가들이 네. 구체적 기준에 따라서 이것을 공개합니다. 네. 공개를 하는데 뭐 액수만 공개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연봉을 50억 받다, 네. 900억 받는다 공개한 게 아니라 이 회사의 정책과 목표가 어떻고 네. 시장 전략이 어떻고 그래서 이 임원에 대해서는 그러한 전략하에 채용이 된 거고 네. 이 사람이 올린 성과 뭐고 이 사람의 경영은 지금 주가를 올린다든지 네. 이런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아니면 장기적인 혁신에 맞춰져 있다. 이거 공개합니다. 공개해서 네. 결국 누가 이득을 보냐? 주주들이 이득을 보겠죠. 그렇죠. 주주들이 판단을 하잖아요. 네.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늦었지만 재작년에 처음으로 도입이 됐습니다. 네. 근데 네. 그때도 그 저항이 컸어요. 그리고 또 일부는 삼성이라 이런 데서 이건희 회장은 이미 등기임원도 아니었고요. 네. 그래서 등기임원에서 비등기로 갈아타면 어떻게 되느냐 네. 하는 걱정이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 경제민주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네. 설마 그렇게 비도덕적인 짓을 하겠느냐. 그래서 일단 그 당시엔 등기임원만 공개하는 걸로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2년 사이에 이제 공개가 좀 분기별로 하니까 7분기째 공개됐는데 네. 재벌 총수는 30%가 빠져나가고 네. 그 사촌들도 30%가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등기임원에서 슬쩍 내려온 거죠. 그렇죠. 책임 없는 비등기 공개 안 네. 해도 되는 비등기만 내려간 거죠. 예. 이렇게 가면 한 3, 4년 사이에 그거는 누구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네. 공개하려고도 하지 않고 네. 이럴 바에는 우리가 법을 다시 고쳐서 네. 상법에 있는 실제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네. 네. 여기도 공개 대상에 포함시켜야겠다 하는 것이죠. 지금 이제 민의원이 지금 민주정치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쪽에서 하시는 일이 지금 말씀하신 거 예를 들어 지금 이제 노동개혁의 첫 문턱을 넘어선 지금 재벌개혁을 해야 된다는 소리가 있는데 이거와 맞닿아 있는 겁니까? 그 재벌개혁은 이제 별도의 주제일 수가 있죠. 네. 굉장히 광범위하고 큰 주제입니다. 은행에서 산업 생태계를 바꾸지 않아 갖고는 네. 그러니까 40년 전에는 지금 4대 재벌이 전체 GDP의 한 20%였습니다. 네. 20년 전에 40%였어요. 네. 지금 60%입니다. 네. 4대 재벌이 우리 국민의 명줄을 쥐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생태계를 바꿔서 중견기업도 크고 히든 챔피언도 크고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이것이 다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바꾸는 그것이 재벌개혁의 우리 목표죠. 예. 재벌 몇 명을 손을 보는 것이 목표가 아니죠. 네. 근데 지금 이제 이 노동개혁과 맞물린 재벌개혁은 가령 이런 겁니다. 네. 자, 노동자한테 당신들 임금 피크제 하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좋다고 봐요. 네. 가령 우리 국민 소득 있지 않습니까? 네. 중위수의 한 1.5배, 한 8,500만 원 넣으시면 네. 그 정도 이상은 임금 피크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연봉 3천, 4천 원 임금 피크제를 도입해서 뭐 하겠습니까, 사실. 네. 네. 그렇다.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그러면은 우리도 할 테니 네.
당신들은 그러면 왜 비등기 임원으로 갈아타고 네. 보수도 숨기고 네. 유럽은 그래서 보수의 상한까지 정하거든요. 네. 어떠한 인간도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이 1년 내내 번 거에 20배 이상을 갖다 받을 수가 없다. 네. 뭐 이런 것이 이제 어떻게 그 불문율빛을 하게 되고. 예. 그래서 이런 것들 갖다 도입을 같이 해나가고. 네. 그다음에 이제 고위공직자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공기업 임원들. 공기업 임원들은 뭐 연봉이 5억, 10억씩 되고. 아, 그래요? 고위공직자들 같은 경우도 1억이 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럼 왜 노동자만 희생하라고 해요? 다 같이 희생해야죠. 네. 뭐 이제 그쪽의 입장에서도 할 말이 있겠죠. 예. 능력이 그렇다 뭐 그러나 이제 주식을 가지고 있는 만큼 그 배당을 받으면 또 되는 건데 그거보다 더 큰 권한을 행사하는 것의 문제를 제기하신 것 같고. 자, 당 얘기를 그래도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예. 문재인 대표가 당 최고위원회 처음 불참했습니다. 조국 교수는 그 안철수 의원에게 뭐 그렇게 싫으면 당 떠나라. 그런 가운데 또 민진모에서는 16일 날 이거 반대한다. 혁신안. 이거 다 어떻게 돼가는 겁니까? 최정치 쪽은. 이제 뭐 마지막을 향해서 가는 거겠죠. 어떤 마지막입니까? 이제 새로운 희망을 향해서 가는 거겠죠. 뭐. 네. 최악으로 지금 가는 것 같아요. 네. 이 최악에서 길을 못 찾으면 결국 해답이 없이 네. 내년 총선을 맞는 거고요. 네. 내년 1월까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사실 네. 내년 1월이 지나면 총선이라고 한 건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죠. 공천에서 예. 쭉 가는 거기 때문에. 예. 예. 불과 한 100일 남았는데 네. 저는 이런 주장이에요. 문재인, 안철수, 또 손학규, 천정배 내년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네. 사람들이 당장 모여라. 네. 그래서 뭔가 해답을 제시해라. 적어도 어떤 정치에 대해서 자기 자신들이 지도자임을 자부한다고 한다면 네. 네. 그렇지 않으면 저희 같은 사람이 정치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아하. 그거는 뭐 당을 깨고라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당은 깨지 않는다. 어느 경우든 그런 그러니까 모으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모으는 것에 대한 정치 행동을 할 것이고 네. 그 모으는 것에 대해서 일정한 역할을 그분들이 못 하신다고 한다면 네. 그에 상응하는 또 정치적인 책임을 대중적으로 예. 묻게 될 수밖에 없겠죠. 문재인 대표가 사퇴하면 간단하다 이런 측도 있고 오늘은 박준영 전남지사가 신민당 창당 선언을 하는데 이런 게 다 얽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플러스성 게임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지금 새정치연합 안과 밖에서 네.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주장들은 마이너스성, 제로성 게임을 갖다 하고 있단 말이죠. 알겠습니다. 지금 예. 이 새정치연합은 김대중 세력과 네. 노무현 세력 그리고 또 다른 여러 세력들이 있지만 네. 네. 어느 하나도 빼고서는 선거에서 이길 수가 없는 구조를 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약들도 모아서 가야 되는데 네네. 지금 하고 있는 뭐 행태와 모습은 알겠습니다. 마이너스 썸으로 향해서 가고 있다. 제로섬 정도가 아니라. 예. 그거 이런 주제만 가지고 한 번 더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감사합니다. 시간이 아쉽네요. 서울 동대문 의뢰 민병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었습니다. 7시 48분입니다.